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오늘은 206화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간론 경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갑, 을, 병, 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무토부터 청간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과 무토가 만났을 때 토다매금이라고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조력도 별 큰 도움이 안 되고 실제로는 해가 된다. 쉽게 말하면 토다매금이니까 토가 너무 많아서 금이 파묻힙니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무토는 산속의 흙이라 경금은 산속에 묻힌 돌이나 광석이 됩니다. 크게 말하자면 넓은 산, 높은 산, 깊은 산에서 경금은 그 속에 파묻혀 있는 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운이 강하다라든가 그 기운이 세다라든가 이렇게는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의 설명이겠죠. 산속의 돌은 아무도 건드리거나 개발하는 사람이 없어 고독하고 융통성이 없고 차고 우유부단하다. 산속에 광석이 묻혀있는 격이므로 가불목이 나타나 토를 벗겨내어 광석을 채취하여야 한다. 그래서 토가 벗겨져야 가불목이 나타나서 목의 기세를 극해야 그 기세가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불목이 나타나 토를 벗겨내고 광석을 채취하는데 경금은 정화의 기세가 꼭 필요하니 이 정화의 기세가 와서 그거를 극복해 줘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무토를 보면 산 위에 돌이 되어 외롭고 쓸모가 없는 격이니 더욱이 경금이 씻어줄 임수가 범접하지 못하니 흉할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때를 타게 되는데 이제 산속에 있다가 보니까 임수가 있어서 그걸 씻어줘야 됩니다 라는 뜻의 의미고요. 무토로 매금이 되어 우둔하고 고집과 투쟁의 성향이 있고 옹고집만 세우니 남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내가 그래서 옹고집만 세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주지 크게 덕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무토에 앉으면 고독하고 가난한 선비이며 혹은 우둔한 사람이다. 아무래도 인수의 작용이다 보니 인수가 과하게 작용을 할 때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토가 인성이니 가난하고 실속이 없는 선비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높은 산인데 높은 산의 돌은 깎을 수도 없고 누가 찾는 사람도 드무니 쓸모가 없는 격이 됩니다 라는 말이고요. 경금이 땅에 묻힌 격이므로 광석으로도 본다. 무토가 있는데 간목이 두가 나면 무토를 극제하게 되므로 묻힌 그릇을 다시 파내어 밝은 세상에 내놓는 격이어서 다시 빛나게 되어서 좋다. 무토가 병이고 간목이 약이 되어 좋은 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병과 약이 함께 있으면 좋은 격국을 이룬다. 그래서 약신도 필요하고 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 다 잘 있었을 때, 조화롭게 되었었을 때 이 무토가 좋은 작용을 하게 되므로 경금에 더 빛을 내게, 더 조화롭게, 더 크게 강하게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말의 설명인 것 같죠? 다음에 기토 보겠습니다. 경금과 기토가 있을 때 관부 형격이다. 타인으로부터 조력도 별 큰 도움이 안 되고 실제로는 해가 됩니다. 관청이란 뜻의 의미고요. 관은 이건 어떤 형상, 모양 이런 말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관의 형상을 갖고 있기는 하다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도움이 없지는 않지만은 큰 도움은 안 된다 이런 말의 설명 같죠. 기토는 농토이며 경금은 자갈이 되어 농토를 자갈밭으로 만드는 격이 되어 쓸모가 없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공이 없다. 가치만 떨어뜨리게 되겠죠. 논밭에 자갈이 있다는 의미는 그 논밭을 별로 잘 써먹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격을 떨어뜨립니다 라는 의미고요. 기토를 보면 농토에 쟁기질하는 격이 되어 기토가 풍요롭게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기토가 논밭이 되어서 풍요롭게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럴 때는 조건들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태양빛이 있거나
뭐 적당한 수분이 있거나 이래야 아주 잘 써먹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기토를 보면 들판에 널려 있는 돌이 되어 쓸모가 없고 서늘행하나 소득이 없으며 희신인 간목과 합과하니 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금도 간목이 꼭 필요한데 간목이 합과가 됨으로 인해서 기토로 인해서 합과가 됨으로 인해서 흉할 것이다. 기토 위에 앉으면 야산지석이니 쓸모가 없고 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금은 토를 그렇게 반기지는 않습니다. 기토는 들판이니 들판에 널려진 돌이 되어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쓸모없는 돌이 되는 격이다. 병정화가 있으면 상생의 입지로 쓰기는 하나 성기할 수 없으니 대귀격은 어렵다. 아무래도 경금이 이제 뭐 논밭에 어떤 있다가 보면 그 작용이 크게 가지기는 어렵다, 이런 말의 설명인 것 같고요. 경금과 경금의 작용을 보겠습니다. 양금상살이다. 일생에 한 번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기세가 더욱 강하다 보니까 그 강한 기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경금은 오행 중 가장 강한데 또 강한 경금이 나타나면 극히 강해져서 제거를 할 수 없어 싸우기를 좋아하고 비겁이므로 죄를 극함으로 고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강한 기끼리 부딪히고 싸우다가 보니까 그 힘듦이 매우 강할 것이다. 영향도 주변에 크게 미칩니다. 라고요. 경금은 숙살직이므로 살을 의미하니 경찰, 군인의 직업을 갖는 경향이 좋다. 그래서 무토하고 같이 경금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뭐 높은 산은 온통 바위산이다, 울산바위 느낌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경금이 또 나타나면 호색호투하고 살기가 많아 흉하게 될 것이다. 경금이 너무 왕하거나 너무 추우면 부러지고 너무 더우면 힘이 없어 물처럼 변화되므로 경금은 태왕, 태열, 태냉함을 싫어한다. 어느 한쪽으로 극하게 많이 몰려있다 이러면은 어렵다,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의 사주의 기질을 크게 발휘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 신금을 만난다. 철추세옥이다. 어쩌다 무서운 성격이 드러나면 큰 사고가 일으킬 소지가 강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쇠망치 추자지요. 그래서 큰 쇠망치, 쇠와 같은 어떤 옥으로 그 쇠로 추로서 옥을 깹니다. 뭐 보석을 깹니다. 이런 말이고요. 쉽게 말하면 신금은 보석인데 경금과 같이 어울리게 될 때는 보석이 상처를 입을 것이다. 신금이 경금 사이에 존재하면 깨어진 주옥이 되니 몸에 상처가 있는 격이나 겁재가 깨어진 격이니 친구나 형제덕이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주 극신약하지 않았었을 때는 이 경금한테 신금은 그렇게 덕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신금은 완성된 기물이며 빛나는 보석에 비유되는데 경금이 옆에 있어 상처를 주기는 하나 경금은 자신이 단단하여 상처를 입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직접적인 해가 없으니 겁재인 신금이 자신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경금은 뭐 신금이 옆에 있거나 없거나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뭐 내가 크게 신금으로서 힘들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의 뜻의 설명입니다. 신금에 경금이 옆에 있으면 단단하고 거칠고 미완성된 광석이 빛나는 주옥을 상처를 주게 되는 격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격국도 낮아지고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게 작용을 하게 될 때는 경금으로 인해서 파괴됨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때로는 흉하게 작용할 때는 겁재 작용으로서 금전의 손실까지 맺어집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된다. 신금을 만나면 나쁘기는 하나 별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이제 너무 극신약할 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경금의 단단함과 거칠음에 상처가 나고 깨어지게 되어 보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신금을 보면 손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아마 겁재 작용 같죠? 신금은 완성된 주옥이니 경금의 거칠음이 신금을 상처 주게 되는 격이 되어
재물을 잃게 되는 격이니 형제나 친구에게 누를 끼치는 격과 같다. 신금이 투관되어야 하는데 임수가 있으면 물속에서 경신금이 충돌을 완화하게 되어 상처가 나지 않게 되는 경우이므로 은혜를 베풀고 상을 받는 격이다. 이때 신금이 투관했을 때 임수가 있게 되면은 임수가 경금과 신금에 깨고 부시는 것을 부드럽게 완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신금도 경금도 때탄 것을 다 물려 없애주게 하지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귀하게 작용을 하는 약신의 작용도 합니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임수는 식신이니 재를 생하여 식상은 봉사 의미를 가지니 봉사를 한 후에 보답을 받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먼저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베풀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다음에 경금이 임수를 보면은 득수이청이다. 지식의 흐름이 뛰어나고 재능을 발휘하여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얻어서 더욱 깨끗해집니다. 경금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만나게 되면은 비가 맞닥뜨리는 윗부분은 깨끗하게 씻어집니다만은 그 아랫부분은 때를 타게 됩니다. 근데 임수는 큰 강물이니 경금이 이 임수 안에 푹 빠지다가 보니까 깨끗하게 되어서 아주 지식의 흡수, 재능도 발휘하고 때도 타지 않고 어디가 부딪혔었을 때 또 부드럽게 중화작용도 임수가 하게 될 것이니 아주 귀하다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임수를 보면 완성된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놓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된 상황입니다. 임수와 무토가 같이 투관하면 물을 탁하게 하므로 흙탕물로 그릇을 씻는 격이니 팍격이 될 것이다. 아주 힘들겠죠. 임수와 무토가 떨어져 있으면 상하지 않으나 노력은 많이 하되 공은 적을 것이다. 옆에 붙어 있을 때는 흙탕물의 작용이 더 크게 일어나겠지만은 떨어져 있게 될 경우는 상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공은 적다. 어울림이 그렇게 크게 귀격의 어울림이다라고 말하진 않겠죠. 임수가 시에 있다면 노년에 좋은 격이고 월에 있으면 중년에 좋다는 격이라. 임수를 생하여 수의 원천이 되므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격이어서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 귀격이 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 귀격이 되니까 수의 원천으로서 자신 역할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거. 봄철에는 경금이 약한 계절이라 작은 그릇이므로 격이 낮고 여름에는 어느 정도 큰 그릇이며 가을에는 아주 크고 좋은 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귀격이 되겠죠. 가을철에는 귀격에 작용을 합니다. 임계가 투관하면 간목을 키울 상황이 되어 당장에는 큰 수확을 바랄 수는 없으나 나중을 바라보고 키우는 격이니 후생사업이나 교육과로 이름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자라 올라갈 때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은 이 물의 작용은 시간이 간목을 키우는 데는 분명히 역할을 합니다만은 시간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의 설명이겠지요. 임수가 투관하면 이미 계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의 작용을 다할 수 없으므로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살펴보자. 임수가 투관하면 경금은 완성된 그릇으로 경금을 잘 씻어서 멀리서 병화가 비추게 되어야 빛이 나게 될 것이다. 여러모로 임수도 때에 따라서는 잘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겠다 정도 수준은 됩니다. 다음에 계수입니다. 보도사로입니다. 칼에 녹이 쓰는 격이므로 참견이 많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계수는 경금을 씻어주는 작용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우선 씻어야 할 것인지 조우해야 할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비가 맞는 쪽은 씻기지만은 바닥 비를 직접 안 맞는 부분들은 흙탕물로 튀기게 되어 먼지가 끼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씻어야 할지 조우가 돼야 될지 살펴보자 이런 말이고요. 만약 씻는다면 부분적으로 씻어지니 건강이 나쁘고 편협하게 되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구설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계수가 있었을 때 임수까지 투관했다 그러면은 아주 흉하게 작용을 더욱 크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 설명이겠고요. 개수를 보면 경금이 일을 안 하고 게으르게 되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하늘에 비가 와서 저절로 내가 노력이 없어도 이루어지다 보니 말만 많고 행동은 뒤떨어지는 그런 작용들이 있게 되겠죠. 아무래도 상관의 작용처럼 힘은 없이 뭐 바르르 떨어지는 바르르 행동하는 그런 정도의 기세만 있겠다. 뭐 정도가 맞겠습니다. 개수가 나타나게 되면 완성된 그릇을 비가 오는 쪽만 씻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습기 때문에 오히려 광택을 잃게 될 것이다. 아까 말했다시피 빗물을 맞는 쪽은 깨끗하게 씻어집니다만은 직접 맞지 않는 쪽은 뭐 물로 인해서 먼지가 되고 튀게 되고 뭐 흙이 튀게 됨으로 인해서 때가 탄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개수를 보면 여름철에 조구에는 필요하나 임수처럼 잘 씻을 수도 없고 비 내리는 반대쪽은 오히려 습기가 차게 되니 흉할 것이다. 아까 이런 말이 똑같겠죠. 그래서 비가 내리는 쪽은 깨끗해집니다만은 비가 안 내리는 쪽은 흙탕물로 인해서 힘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말의 설명입니다. 개수를 보면 일들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특히 정화한테는 이 경금한테는 이 정화의 작용이 꼭 필요한데 이 개수가 옴으로 인해서 이걸 서로 충돌하고 깨고 하는 역할도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수를 만나게 될 때는 조금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철에 임수가 투가 나면 냉기가 추워져서 많아 추워져서 보온이 필요하므로 개수가 기신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안 그래도 봄철에는 따뜻한 기세가 없는데 임수까지 있는데 개수까지 오다가 보면은 더욱 추워지겠죠. 그래서 힘들어진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여름에는 더운 계절이므로 개수가 좋기는 하나 임수와는 달리 경금을 완전히 씻어주지 못하는 격이므로 잡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별로 좋은 역할을 못한다. 이런 말이고요. 경금이 신앙하여 임수를 생하면 본분을 다하는 격이므로 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경우는 뭐 좋긴 하겠지만은 경시에 태어난 토용자는 부명이 많고 임용자는 귀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시에 태어났다는 의미는 시가 경금이란 뜻의 의미가 천간에 있다는 뜻인데 토를 쓸 때는 부자의 명이 많고 임을 쓸 때는 귀격이 많습니다. 뭐 이런 말이고요. 금일주가 사패일에 태어나면 세상에 풍파를 일으키는 자가 많고 액이 많다. 이럴 때 사패일 같은 대표적으로 이제 경신일 같은 걸 말을 하죠. 이럴 때 풍파가 많습니다. 이런 의미고요. 정화가 있어야 사람이 됩니다. 갑 또는 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금과 개수 정화가 있어야 갑을목도 있어야 좋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고요. 여명은 작고 미남형을 좋아하며 남자에게 돈을 주면서 연애를 합니다. 뭐 이거는 좀 뭐 설명을 위한 설명 같죠? 꼭 확대 해석 같은 의미입니다. 개수가 나타나게 되면 완성된 그릇을 비가 오는 쪽만 씻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습기 때문에 오히려 광택을 잃게 하고 병화를 개수가 가리어 무용지물이 되게 합니다. 개수라고 늘상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경금을 씻어줍니다. 비가 오는 쪽만 씻어주게 되고요. 비가 안 오는 물이 내리면은 그 반대쪽에 있는 그게 먼지가 끼고 때가 타게 됨으로 인해서 차라리 반만 씻어지는 격이다 보니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있게 되고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의미에 좋은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금 천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